그렇기 때문에 제발 고정관념 좀 제발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의 오드리입니다. 우선 요청에 의해서 이 베트남 취업에 대한 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뭐 채용 절차나 공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선은 이 마인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제가 조금 세게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이 취업을 하고 베트남을 오고 제가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의 소형평수 아파트는 바로 살 수 있는 정도를 재테크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솔직히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대기업을 취업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거를 알아봤을 때 알아보기까지의 그 답답함,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간절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그 답답함을 좀 해소를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의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인기를 끌고 미래에 걸린 일에 달콤한 얘기 해가면서 이슈돼서 구독과 좋아요 이런 목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저 역시도 이 방송을 하면서 좀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베트남 취업에 관해서 총 7가지에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취업에 대한 저의 생각이 어떤지, 이 취업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베트남에 온 이유, 이 취업 경로와 저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거 때문에 고정관념 좀 제발 버려라,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발 고정관념 좀 버려라, 이것만 버려도 제가 보기에는 취업 됩니다. 솔직히 취업이 무슨 컨설팅이 필요합니까? 의지 있으면 당연히 하죠. 그리고 4번째로는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이 정답 역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이 본능적으로 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세상에 부정적인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혹시 이거에 관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 베트남에 와라.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특강을 좀 나갑니다. 당연히 촬영은 못하게 하고요. 특강을 이제 나가는데 이 특강에 초청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성공과 실패의 사례, 이건 단순하게 인생이 아닌 취업만 기준으로, 오늘은 다 모든 거를 취업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취업에 대한 저의 생각. 우리가 이 취업을 왜 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해서 저는 제 이력서가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격증도 한 7, 8개 땄고요. 학교 다니면서 영어 당연히 할 줄 알고요. 저는 영어 면접에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습니다. 다 제 힘으로 했고, 공모전도 제가 한 6번 받았고, 인턴십도 학교 다니면서 한 6번 했고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향후에 또 이런 취업에 관한 부분이 저희 채널과 어떤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외 활동도 한 1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스펙의 노예란 말을 들을 정도로 했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딱 보니까 데이터적으로 우리 학교가 취업을 잘 못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해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좀 명문대 친구들을 봤는데 얘들은 이제 취업을, 이 친구들은 잘하잖아요. 왜 잘하나 봤는데 이 명문대 친구들이 우선은 학교를 떠나서 이 스펙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냥 누가 봐도 그런 제가 해외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 가면 그 친구들은 이거 했으니까 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취업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선은 지금 대학생 분들이나 취준생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취업이 돼야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정적으로.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취업이라는 게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인생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할 때도 저는 나이가 32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12년 하반기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또 은퇴를 앞두고 계셔가지고 뭐 졸업 유예를 막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고 이 시기에 맞춰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통 졸업을 하고 저 때만 해도 1, 2년 정도는 졸업 유예를 해서 뭐 5학년, 6학년까지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이럴 바엔 이때 좀 편하게 지내고 2학년 때부터 빡세게 하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군대에서 생각할 시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파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뭐 학점도 당연히 다 진짜 완벽하게 왁구를 짰는데 제가 1번을 설명드리고 4번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베트남에 온 이유랑 가장 일맥상통한데요. 저는 100대 그룹 내에는 다 넣었습니다. 우선은 보상심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100개 정도 원서를 제가 썼고 이 서류 전형에서 한 30개 정도가 붙었고요. 뭐 학벌 붙었는데 잘 모르겠던데 제가 생각할 땐 저는 많이 붙었습니다. 서류 진짜 많이 붙었고요. 인적성을까지 해가지고 면접을 한 20번 정도 받고 이것 중에 7개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 중에 뭐 20대 그룹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 100대 그룹 내에서 제가 그 당시에 고정관념을 가졌던 건 저는 하고 싶은 일은 있었는데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그 당시에는 컸고 그게 1번이고 보여주는 게 중요했지만 실질적인 것도 중요했습니다. 즉 연봉이었죠. 연봉이 높냐 낮냐 이걸 좀 따졌습니다. 근무 시간이 어떠냐 라고 따졌는데 그래서 이젠 모 기업을 선택을 했고 누구나 아는 여기 정말 좋은 회사더라고요. 제가 입사를 해보니까 사실 들어가서 후회를 좀 해서 바로 나와서 이직을 해서 다시 100대 그룹으로 갔는데 우선은 적성에 맞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인턴십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적성이 중요하다 해놓고 저는 결국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런 시행착오를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잠깐 다니고 바로 이직을 해버렸는데 이 회사보다 훨씬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연봉은 좋았죠. 저는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그럼 이제 왜 베트남을 갔냐. 야 우리나라 너무 빡세지 않냐. 막 야 너 자격증도 몇 개고 학점도 좋고 이 성적장학금도 영어도 할 줄 알고 공모전 몇 개고 이 흔히 6종 세트라 그러죠. 이 6종 세트 다 왁구 다 채웠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회사를 들어가서 이걸 제가 꼭 이 대학생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스펙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제가 했던 이거 스펙 아닙니다. 전 그냥 성실했던 거죠. 그냥 물론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살면서. 왜냐면 이러한 성격과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의 이 기본적인 소양이 쌓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 스펙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다면 우리가 취업이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진짜 스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스펙이 뭐냐? 이 진짜 스펙은 남이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남이 가지지 않은 이게 진짜 스펙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럼 남이 가지지 않은 게 뭐냐? 뭐 제가 생각할 때 해외 취업 될 수 있죠. 해외 경력. 전 그래서 베트남을 나온 거거든요.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게 뭐 법무사가 될 수도 있고 기술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뭐 언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어만 해가지고는 절대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스펙이다. 그래서 진짜 스펙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넣어놨는데 요즘 이슈에 대해서 아냐 이 질문을 제가 한다면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고작 식당 하나 가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도 이 평가를 우리가 하는데 야 여기 서비스가 어때 맛이 어때 이렇게 남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3번이죠 내로남불로 비교를 하면서 자기한테는 나 지금 현실이 취업이 안 된다. 그 전에 내가 남과 다른 스펙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취업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내가 명문대 애들이랑 막말로 학벌 타이틀 떼고 했을 때
이 경쟁력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봐서 이게 만약에 정말 자기가 불합리하다 이민 가야죠. 그러면 저는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이 공격적으로 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 저는 이민 갈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 그런 뭐 만약에 진짜 그래 제가 그래도 서류 30개가 됐잖아요. 초중학교까지 7개를 했고 대기업만. 이게 만약에 안 됐다면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후회 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 가도 이 취업 다 힘들어요. 뭐 우리나라만 마치 그런 것처럼 요즘 비춰지는데 뭐 미국 가봐요. 미국은 뭐 무슨 다 문 열려있고 일본이 지금 거의 100% 취업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질적인 부분의 취업은 아닙니다. 이 질적인 부분은 경쟁이 아직도 치열해요. 그 달콤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이 뭐 남의 돈 버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든. 우리가 해외여행만 다녀봐도 호객행위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을 깎는데 그거 진짜 내로남불이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럼 이제 제가 베트남에 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진짜 스펙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업무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문과지만 이 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업도 잠깐 했었고요. 그 뒤에. 근데 저는 해외 영업을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뭐 영어를 좀 쓰면서 하고 싶었고 같은 층에 이제 이 해외 영업 사업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계열사도 있었고 그분들은 해외 업무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그리고 왠지 그 당시에 동남아 시장 이런 신흥시장이라는 게 뜨지 않은 무슨 포장지 같은 느낌이 저는 있었습니다. 공부 이런 책으로 한 걸 떠나서 정말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죠. 날 여길 담당자로 써달라. 근데 이제 담당을 해주시는 분께서 선배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양심도 없다. 응? 야 3국어 하는 애들도 많다. 저는 솔직히 이 말 듣고 별로 기분이 저한테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결론 이거였습니다. 너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냥 지금 부서에서 잘해. 잘하는데 뭐가 문제야? 였는데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막 저 질를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질렀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혁신의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하다면 가가지고 뭐 좀 부탁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리고 인정을 좀 빨리 제가 대단하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인정을 좀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가는데 회사가 무슨 타가수도 아니고 중이 안 맞으면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죠. 중이 능력이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바로 사표를 썼죠. 사표 쓰고 베트남에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는 사람도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한 300개 정도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가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막말로 야 내가 한국에서 야 그래도 내가 이것까지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시장을 제가 모르는 시장에 처음 들어왔고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기회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리스크를 안고 주신 건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발령을 받았던 건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베트남 회사에 이 현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고객들 대응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다 보면 이 현장 업무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있으시더라고요. 자기가 현장에 있더라도.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2달 정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있으면서 너무 재밌게 일을 했고 거기 오가면서 저한테 말을 한마디씩 윗분들이 거실 거 아닙니까? 걸면은 저는 밤새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현장이 좋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현장은 주말에도 볼 수가 있고 내가 일하면서도 볼 수 있지만 정말 좀 더 실무 이런 현장과 기획을
자리를 둘 다 잡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영업까지 해서 이 시장을 빨리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어도 어지만 사실 그때 인사팀에서 했던 얘기가 베트남 시장에 대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하려면 베트남어도 어지만 너가 시장에 대해서도 아는, 이 언어를 못한다면 이 시장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시장이 언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저는 좀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야 내가 빨리 선점을 해서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가 있으니까. 어느 회사를 가든 나만의 이제 특별한 스펙을 만드는 거고 이 시장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뭐 제가 뭐 나 이렇고 나 알아줘라 나 이거 열정 있다 뭐 말을 한들 회사에서 뭘 믿고 저를 보여줘야죠. 남이 주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봤자 그거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남들이 생각했을 땐 그냥 자기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2달간 정말 미친듯이 현장을 뛰니까 이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신사업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너가 좀 맡아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신사업팀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하노이 중심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우선은 이 베트남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연봉이 얼마다 젊었다 뭐 제가 방송을 좀 리뷰를 해보니까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연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흔히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그때 저는 이게 기회라 생각했고 투자라 생각을 했고 내가 이 시장을 넓힌다는 생각에 투자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플러스를 찍습니까? 전 제가 투자고 내가 능력을 올려서 충분히 내가 더 많은 옵션들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 젊고 제가 30살에 갔거든요. 딱 30살이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한 6달 정도 미친듯이 하다 보니까 연봉을 알아서 올려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았던 연봉이 세후로 3,000불 집이 나왔고요. 하노이 중심부에 한 40평대 아파트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택시카드가 있어요. 이 택시카드가 나왔었고 저는 밥값은 원래 공짜였고요. 밥값. 네. 그리고 원래 없던 복지가 생겼습니다. 원래 기존에 없던 이 휴가비 제도랑 이 항공권 이런 걸 해줘요. 저는 사실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뭐 한동안 한 2, 3년은 안 가야 1, 2년은 안 가야겠다. 뭐 제가 1년에서 한 길어도 1년을 생각하고 빡세게 해야지라는 생각에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한국을 뭐 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이 시장을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생활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메이드를 붙여줬었고요. 그러니까 일하느라 바쁜데 청소까지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액션이 좋으면 리액션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도 제가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있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신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 사람도 잘 만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시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역시도 결국은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자기의 복지와 환경은 자기가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고정관념 좀 제발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